안녕하세요. 상권TV입니다. 직장인 엑셀 기본 함수 몰아보기. 자, 직장에서 엑셀 참 잘하는 사람 많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기능과 기본 함수만 제대로 익히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가지 기본 카테고리 함수에 아주 기초가 되는 함수들만 익히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6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시간, 함수에 앞서서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입력할 때는 등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fx를 클릭하거나 이 함수 마법사라는 게 단축키가 Shift F3입니다. Shift F3을 눌러서 창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검색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함수 인수창까지 이렇게 소환이 되죠. 그리고 내가 함수를 입력하다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함수 인수 입력창이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타입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자,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ay는 인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year는 연도, 그리고 month는 월, 그리고 day는 일, date는 연, 월, 일이죠. 그리고 weekday는 요일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now, hour, minute, second, time, 시간에 관련된 함수죠. 자, today, 오늘의 날짜를 가져오죠. 여기에서 year, 연도, month, 월, day, date. 자, 이렇게 연월일을 다 가져오죠. 자, 위크데이 같은 경우에는, 자, 위크데이는 날짜가 옵션이잖아요. 옵션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day를 참조하게 되면 3이라는 이 숫자 값을 가져오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3이라는 게 몇 월일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 옆에 보시면 옵션 인수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1로 입력하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1이 일요일이고 2가 월요일이고 3이 화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7이 토요일이 되고요. 이게 기독교의 영향으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자, 월요일이 1이죠. 그리고 7이 일요일이 됩니다. 자, 3이면 0이 월요일이고요. 6이 일요일입니다. 자, 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해서 한번 한글로 요일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일을 가져오는 거는 AAA죠. 화요일 A를 한 번 더 주면 다 보여주죠. 이렇게 화요일이라고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인수를 2번 하게 되면, 자, 월요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2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자, 보통은 입력을 하지 않고 옵션 인수를 입력을 하지 않고 요 1도는 생략하는 가정으로 해서 1번은 일요일, 2번은 월요일, 이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그 내용대로 해서 함수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함수니까요. 자, 이 내용으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세규칙으로 가보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weekday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행을 절대 참조로 놓고요. 자, 숫자 앞에 점조로 놓고, 자,
인수가 없으니까 일은 일요일이겠죠. 일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빨간색으로. 자, 확인을 누르시면 3월 1일이 일요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토요일까지 나는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으로 가셔서, 자, 토요일은 7이 되겠죠. 7. 일이 일이었기 때문에 7. 자, 토요일은 파란색으로. 3월 1일은 일요일이고 3월 7일은 토요일이 되겠죠. 자, now. 자, today와 now는 인수를 필요치 않는 함수입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 나오는 거죠. 이게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현 시점으로 되는 겁니다. hour, minute, second. 자, 타임은 C분초가 되겠죠. 지금 today, year, month, day, date, week, day, now, hour, minute, second, time을 해봤는데요. 자, 이 날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인수 부분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00년으로 나오죠. 왜냐하면은 날짜의 인수를 집어넣을 때는 쌍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 나왔습니다. 제가 2월 17일로 바꾸면 월요일로 바뀌죠. 자, 정리를 하자면 today하고 now는 인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날짜 함수 입력 시 인수를 직접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로 입력을 진행을 해야 되고, 자, weekday의 옵션 같은 경우는 1 또는 생략하면 1번이 일요일이고요. 2는 2 월요일, 3은 0이 월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경과일수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ys 360, dated if, network days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인수는 다 동일합니다. 시작일자, 종료일자. 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 종료일, 옵션, 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데이즈 360은 회계 급여 계산 시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자, 1년을 360일로 보고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해서 360일이 되는 거죠. 자, 옵션이 true일 때는 유럽식으로 해서 31일을 포함을 하게 되고요. false 같은 경우, false나 생략을 할 경우에는 31일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경과일수, 경과월수, 경과년수, 연과월을 제외한 남은 일수 계산, 그리고 연수 제외 남은 일수 계산, 그리고 연수 제외 남은 일수 계산. 활용도가 제일 많은 게 이 dated if인데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예제를 보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일수, 네트워크 데이즈. 네트워크 데이즈는 토일을 제외한 순 작업 일수를 구할 때 활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즈 360. 데이즈 360 시작일, 종료일. 일단 옵션을 제외하고요. dated if 시작일, 종료일. 자, 옵션 부분에 날짜니까 D를 집어넣고요. 자, 경과일수 네트워크 데이즈, 시작일, 종료일. 자, 일단 옵션을 제외합니다. 자, 보시면 데이즈 360과 데이티드 if는 동일하게 92일에 나왔고요. 네트워크 데이즈는 65일이 나왔습니다. 65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토일을 제외한 순 작업 일수가 되겠죠. 자, 네트워크 데이즈부터 옵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토일을 제한 65일 중에서 또 휴일이 있잖아요. 그 휴일 부분을 갖다가 범위 지정을 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3일을 제외하고 총 62일이 산출이 되죠. 자, 경과 일수 같은 경우에 옵션 부분 데이즈 360은 7호를 집어넣으면요. 7호는 유럽식이죠. 31일을 미포함합니다. 지금 종료일에 31일을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89일. 자, 31일을 미포함하기 때문에 89일이 산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개월에 3-3은 군대 90일인데 이 31일, 마지막 31일을 제외를 해서 89일이 되는 거고요. 자, dated if 같은 경우는 그냥 90일로 산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dated if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ated if 같은 경우에는 옵션 부분에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자, YMD 같은 경우는 경과 연월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뒤에 MD, YM, YD가 있습니다. MD는 연과 월을 제한 남은 일수고요. YM은 연수 제외 남은 월수죠. YD 같은 경우에는 연수 제외 남은 일수고요.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뭐 직장에서 재직을 할 때 몇 년, 몇 개월, 며칠을 근무했다고 할 때 앞에 있는 연도에 개월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연도를 제외하고 개월 수가 나오겠고요. 자, 며칠이라는 것 자체도 앞에 있는 개월 수와 연도와 무관하게 이 연도와 개월을 뺀 나머지 일수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줄 때 dated if 시작일 종료일. 자, 이 부분은 절대참조로 일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옵션 부분을 제가 YMD, MD, YM, YD를 다 넣어놨는데요. 참조를 시켜주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2년이죠.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18일이 2년. 자, 2년 1개월 17일을 근무했다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이 2년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 18일은 총 25개월에 778일이기 때문에 나는 2년 25개월 778일을 근무했다는 게 아니고 나는 2년 1개월 17일을 근무했다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MD, YM, YD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과 일수도 구할 수 있고 경과 월수도 있고 경과 연수도 구할 수 있고 이 경과 연월일에 있어서 연월을 제외하고 연수를 제외하고 해서 남은 월수 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 이 dated if가 활용도가 훨씬 많습니다. 텍스트 함수 len, left, right, mid, find, value, text 이렇게 해놨는데요. len은 문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고요. left, 문자열의 추출할 문자수. 그러니까 왼쪽에서 추출할 문자를 추출하는 거고요. right는 오른쪽에서 추출할 문자수. 그리고 mid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에서 추출할 문자의 첫 위치를 잡고 그 추출할 문자수를 가져오는 거죠. find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를 찾는 함수입니다. find, 찾다죠. 자, value 함수 같은 경우는 텍스트 문자를 숫자로 전환한다.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도 배웠지만 이 값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셀 서식을 바꾸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n 15글자로 나오죠. 자, 실제로 볼까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글자인데 15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공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백도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자, len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가 몇 문자인지를 알아봤는데 15개를 왔는데 공백이 2군데 있었기 때문에 15이 15라는 숫자를 가져오는 거고요. 자, 이제 len left, right, mid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는 인수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그래서 난 2개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2개를 가져오고요. right는 오른쪽에서 문자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right도 인수를,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하나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4글자를 가져오겠다. 그죠? 알림 설정. 자, mid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위치, 나는 6번째에 2글자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len, left, right, mid를 알아봤고요. 자, find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찾을 문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find, 내가 찾을 문자가 t라는 글자를 찾아온다. 자, 그리고 찾을 대상 문자야. 자, 세 번째 인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위치를 말하는데 첫 번째부터 검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부터 할 것이냐 그 내용이거든요. 생략해 주면은 첫 번째부터 검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생략을 하죠. 자, 생략을 하게 되면 이 t라는 거는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함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나중에 left하고 mid 함수를 혼용해서 병합을 해서 사용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니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en find, left, right, mid 함수 중첩까지 한꺼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n 함수는요, 문자열을 세는 함수죠. 자, 14글자, 16글자, 16글자. 자, find는 문자를 찾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뱅이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거는 세 번째, 두 번째 거는 다섯 번째, 세 번째 거는 일곱 번째에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세 번째 인수 시작 위치는 생략해 주게 되면 첫 번째부터 이렇게 검색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두 번째에서 찾는다 그러면 이 두 번째부터 검색을 해서 찾는 거죠. 자, 시작 위치는 보통 생략을 해줍니다. 어차피 첫 번째부터 찾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left, 여기에서 두 글자.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글자. 근데 나 골뱅이 앞에 글씨를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네 글자. 여기는 6글자.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mid는 찾을 문자의 첫 위치. 만약에 나는 세 번째 한 개를 가져오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find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find 함수 보면 여기가 골뱅이가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잖아요. 자, 이 부분을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left 함수를 사용을 할 때 하나하나 지금 다 인수를 바꿔줬어야 됐잖아요.
근데 find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좀 더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find 함수에서 결국에는 이 골뱅이 앞에 자리가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값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6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응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응용을 해서 자, 레프트 함수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인수가 추출할 문자수잖아요. 이 추출할 문자수에 find 함수를 넣게 되면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인수를 계속 바꿔줬어야 됐죠. 내가 2개를 가져올 거다, 4개를 가져올 거다, 그리고 6개를 가져올 거다 바꿔줘야 됐지만 두 번째 인수에 find를 중첩시킴으로 인해서 이 골뱅이 앞에 문자를 무조건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상군, 상군TV, 상군텔레비전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find 함수 같은 경우에는 left 함수하고 mid 함수 다 동일하게 이 추출할 문자수에 병첩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mid 함수도 바로 응용을 해보면 내가 첫 번째에서 2글자를 가져오는 걸 하고요. 두 번째는 4글자, 두 번째는 4글자, 그리고 여기는 6글자가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상군TV, 상군텔레비전, 이런 2글자. 자, 근데 여기에 단순하게 find 함수를 집어넣어주면 손쉽게 상군, 상군TV, 상군텔레비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제는 value 함수하고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lue 함수는요, 텍스트 문자로 숫자로 변환한다. 자, 여기 제가 예시문을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숫자형 문자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로 표시 형식을 텍스트로 넣거나 아니면 이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보이기에는 숫자지만 문자거든요. 문자는 좌로 정렬이죠. 자, 그래서 좌로 다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더하기는 사칙 연산은 문제가 없지만 함수 수식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썸 수식을 하게 되면 0이라는 값을 가져오죠. 숫자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칙 연산은 가능을 하고요. 이때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문자인 것이 숫자로 다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썸수식을 해도 가능을 하게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결국 금액은 수량 곱하기 금액이잖아요. 단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가져오고요. 자, 텍스트 함수는 뭐냐면 값과 표시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액에 원 단위를 붙이고 싶다. 자, 여기에 값과 표시 형식이니까 직접 넣어볼까요? 텍스트 함수에 자, 표시 형식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x와 1이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이 되죠. 우리가 그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는 이 원 부분에만 따로 쌍따옴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함수 안에서는 이 쌍따옴표 안에 이 내용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일을 알고 싶을 때 물론 weekday 함수를 활용해도 되지만 자, 2월 1일은 토요일, 2월 2일은 일요일, 2월 3일은 화요일, 이렇게 요일도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그 표시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웠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 정리해 볼까요? 자, 렌은 문자 개수를 셀 수 있고요. 공백도 근데 문자로 인식한다. 공백도 문자로 인식한다는 내용. 공백도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left는 문자열 추출할 문자수. 생략을 하면 하나만 가져오죠. right는 문자열 추출할 문자수 오른쪽에서, 그리고 mid는 문자열 추출할 문자의 첫 위치 추출할 문자수. find 함수 같은 경우는 찾을 문자, 찾을 대상 문자열. 그리고 시작 위치인데 시작 위치는 생략을 해주면 첫 번째부터 찾게 됩니다. 그리고 value 함수 같은 경우는 텍스트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거. 그래서 문자형 숫자를 갖다가 숫자로 변환하는 걸 보여드리죠. 그리고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값과 표시 형식으로 인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구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숫자 개수만 계산. counter, 숫자 문자 오류값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count blank, 공백 개수를 계산. count if, 조건 범위 조건. count ifs,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1, 조건 2, 이렇게 이게 오류가 있네요. 조건 범위 2, 조건 2. 여러 가지 다중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average if, 조건 범위, 조건, 평균del 범위. 결국 계산 범위는 세 번째 인수가 되겠고요. 자, average ifs도 다중 조건을 이용하는 건데 s가 붙음으로 인해서 평균del 범위, 계산 범위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 1, 조건값 1, 조건 범위 2, 조건값 2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평균del 범위가 맨 앞으로 인수로 빠져나왔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와 숫자, 오류 등을 섞어놨는데요. 먼저 count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예문 안에 있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개수가 나오겠죠. 자, 2000과 200이 있어서 2가 나오고요. counter 카운트하는 11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 문자, 오류값 모두를 계산하기 때문에 열하나가 나고요.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공백만. 자, 공백은 4개가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공백은 4개입니다. 자, 카운트, 카운터, 카운터 블랭크. 자, 다음에는 카운트 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자, 이 예문에서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할 때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조건 범위죠. 자, 조건 범위에, 자, 참조 범위는 밑으로 드래그를 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놓고요. 자,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자, 남자는 8명, 여자는 7명이네요. 한번 볼까요? 남자는 8명.
남자는 8명, 여자는 7명. 자, count if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자, 이제 count ifs인데요. count ifs는 다중 조건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구문이 조건 범위 1, 조건 범위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면서 20살이 몇 명이고 여자면서 20살이 몇 명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ount ifs를 쓰고요. 자, 엑셀을 처음 함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함수 마법사보다는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함수를 익히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로 나야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나이죠.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를 주고요. 자, 20살. 자, 남자이면서 20살은 3명이고요. 여자이면서 20살은 1명이 되겠네요. 볼까요? 남자이면서 20살은 3명이고요. 여자이면서 20살은 1명입니다. 자, count if, count ifs. 사실 count ifs가 나오면서 count if보다는 count ifs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count if는 조건을 하나만 할 수 있지만 count ifs는 여러 조건을 할 수 있고 또 뭐 한 가지 조건으로도 해도 되니까요. count ifs를 더 많이 활용하겠죠. 자, 이번에는 average if하고 average ifs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 범위 조건 평균 낼 범위. 자, 부평구에서 부평구의 평균 나이, 계양구의 평균 나이, 연수구의 평균 나이, 남동구의 평균 나이를 구하겠다. 그러면 average if. 자, 조건 범위. 자,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로 두고요. 조건, 그리고 나이. 이 부분은 절대 참조로 줬고요. 자, 부평구의 평균 나이는 21.25세. 자, 계양구는 31.25, 연세구는 34, 남동구는 27.5. 이렇게 평균이 나오게 되죠. 한번 볼까요? 부평구. 일단 부평구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21.25.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21.25가 나오죠. 자, 이 average if도 s가 붙은 average ifs가 나오면서 계산 범위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자, 한번 두 가지 조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부평구이면서 남자, 계양구이면서 여자, 연수구면서 남자, 남동구면서 여자. 자, 평균 낼 범위가 앞으로 나갑니다. average ifs. 그러면 먼저 나이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자, 이제 조건 범위가 되죠. 자, 조건 범위 첫 번째는 지역으로 해보겠습니다. 범위는 절대 참조로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성별이 되겠고요. 자, 부평구의 남자는 25세가 평균 나이다. 부평구의 남자는 평균 나이가 25세. 맞죠? 자,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함수의 count, counter, count blank. count 같은 경우는 숫자 개수만 계산을 하고요.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 문자, 오류값 개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는 공백을 계산하고요. 공백 개수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 조건으로 해서 남자는 몇 명인지 여자는 몇 명인지, 카운트 ifs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 조건, 다중 조건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unt if보다 count if수의 활용도가 더 많겠죠. average if도 마찬가지로 조건 범위, 조건 평균del 범위, 계산 범위가 세 번째 인수였는데 average ifs가 되면서 계산 범위, 평균del 범위가 맨 앞으로 오게 되고요. 그 뒤로 조건 범위 1, 조건값 1, 조건 범위 2, 조건값 2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if 함수를 아신다고 하면 count if하고 합쳐서 중복값 찾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count if를 이용하게 되면 이 나이열에서 중복된 내용이, 그러니까 만약에 20살이 4명이고 여기 보시면 4, 3, 1보다 크게 되면은 다 중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뭐 20살이 4명 있고 30살이 3명 있고, 자, 요 내용에 if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보기 좋게 중복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if하고 count if를 활용하는 거죠. 자, 결국은 1보다 크면 중복이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문자에는 쌍따옴표를 하고요. 자, 요 내용이 뭐가 되냐면, 자, 1보다 크면은 중복이고 중복이 아닌 것들은 공백을 가져와라 라는 지금 함수입니다. 자, if 함수는 조건식의 참 거짓이거든요, 인수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인 것들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배웠으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 셀 강조 규칙에서 중복값 있지 않습니까? 중복값으로 해서 이렇게 중복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if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중첩을 시켜서 이렇게 중복된 내용도 볼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수를 중첩을 함으로써 좀 더 폭넓게 함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활용도도 더 많아지고. 자, sumif 함수, sumifs 함수인데요. sumif는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고요. sumifs는 더할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가 되겠죠. s가 붙음으로 인해서 다중 조건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average if하고 average ifs하고 차이점 보셨듯이 이 계산 범위가 sumifs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인수에, sumifs 같은 경우에는 계산 범위가 첫 번째 인수로 이제 되겠죠. 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이 범위를 동일 범위로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엉뚱한 값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sumif 조건 범위죠.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로 넣고요. 조건, 그리고 수량이 이제 더할 범위죠. 자, 더할 범위 부분도 절대 참조로 넣어야겠죠. 여기를 여기서 절대 참조로 넣고, 드래그 하게 되면, 자, 이 총 합산값. 자, sum 함수를 쓸 때도 여기 보시면은 자동합계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38,000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죠. 이 부분도 이렇게 놓고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38,000 합산이 되죠. 손쉽게 sum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덜 범위, 이 부분에 이 앞에 조건 범위와 뒤에 덜 범위가 동일하게 7부터 18행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sumifs 같은 경우에는 덜 범위가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죠. 자, sumifs. 자, 먼저 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다중 조건을 이용을 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도매차별, 항목별 두 가지의 조건으로 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 sumif와 sumif 함수는 활용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 범위는 항상 동일 범위로 되어야 된다는 거, 더할 범위와 조건 범위는 동일하게 행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그리고 트렁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45.12345가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점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1, 2, 3, 4, 5.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첫 번째 자릿수로 가져오는 거죠. 자, 일단은 숫자로 나오는데요. 이걸 일반으로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452이라고 하죠. 반올림은 4는 버리고 5는 올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345.1245가 되죠. 자, 올림은 0에서 멀어지도록 올림을 하는 거죠. 라운드업. 동일하게 숫자하고 자릿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으로 고쳐주시면 이렇게 올린 내용이 보이시고요. 자, 라운드 다운은 숫자에 자릿수를 넣는 건데 얘는 내리는 내용이 됩니다. 0에서 가까워지도록 내리는 거죠. 트렁크 함수는 버리는 함수입니다. 버리는 함수.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버림, 이렇게 라운드 계열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브 토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토탈은 이제 소개죠. 우리가 표서식을 했을 때 행 요약을 했을 경우에도 서브 토탈이 나왔죠.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에버리지, 카운트, 카운터, 맥스, 민, 프로덕트, STDV, 그리고 sum, VAR, VRP 해가지고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분산, 합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펑션 넘버 1부터 11까지와 펑션 넘버 101부터 111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펑션 넘버 1부터 11까지는 숨겨진 값을 포함을 하고요. 펑션 넘버 101부터 111까지는 숨겨진 값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브 함수를 한번 이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토탈, 썸 9번이죠. 9번으로 해서 더했을 경우와 자, 서브 토탈 109번으로 해서 더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뭘까요? 자, 둘 다 동일하게 66이라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더했기 때문에 66이라는 값을 가져왔죠. 근데 만약에 자동 필터로 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자동 필터가 말고 숨기기를 했을 경우 자, 보시면 위에 있는 9에 S8에서 18을 더한 것은 숨겨졌더라도 66이 나오고요. 밑에 있는 109에 S8에서 S18을 더한 값은 숨겨진 것은 계산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이 돼서 39라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참조함수, 룩업 계열 함수를 모아봤는데요. 자, 룩업, 검사값, 검사범위, 결과범위, vlookup, 기준값, 기준값을 포함한 범위, 열번호, 옵션, hlookup, 기준값, 기준값을 포함한 범위, 행번호, 옵션.
자, hlookup과 vlookup의 차이는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버티컬의 약자고요. hlookup은 수평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호리젠탈 수평으로 해서 가져온다고 해서 hlookup입니다. 자,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true를 쓰거나 생략을 하거나 false인데, 자, true와 생략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의 유사일치고요. false 같은 경우는 기준값에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보통은 1 또는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lookup과 vlookup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같은 경우에는 검사값, 검사 범위, 결과 범위. 자, 검사 범위와 결과 범위는 행의 길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는 37, 37 동일하죠. 동일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자, vlookup은 자, 기준값을 포함한 범위, 열번호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보시면 여기가 틀린 값을 가져왔죠. 자, 여기서 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실 게, lookup 함수는 무조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범위가, 검사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A, C, B, D, E잖아요. 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름차순은 가나다순 1, 2, 3, 4, 5, A, B, C, D, E가 되겠고요. 내림차순은 합화타순 5, 4, 3, 1, E, D, C, B,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조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정렬해서 다시 보시고, 이 구매처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동일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 때문에 그 lookup 함수보다는 vlookup을 활용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게 이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vlookup 발주처를 기준값으로 해서, 자, 이 기준값은 뭐 상대 참조로 넣어도 되지만 열을 절대 참조하려 해놓는 게 옆으로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수량을 가져오든 단가를 가져오든 금액을 가져오든 범위를 넓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로 놓고요.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두 번째 열번호 값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vlookup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자, 여기 같이 가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hlookup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hlookup을 이용해서, 자,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 기준을 뭐 상대천태로 놔도 되겠지만 행을 절대 참조하라는, 자, 이 숫자 15행 앞에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자, 범위를 넓게 잡고 여기서부터 1, 2가 되겠죠. 3이 되고, 자, 참조 범위는 역시 절대 참조로 놓고요. 2에 정확히 일치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것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 행번호를 3으로 바꾸면은 세 번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vlookup은 세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hlookup은 가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vlookup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 이 기준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측의 데이터는 가져올 수 있지만, 좌측의 데이터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좀 약간의 꼼수지만 기준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와 품목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이 발주처와 품목을 먼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줘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있는 vlookup에 이 부분을 갖다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vlookup에 이 부분과 여기 부분을 앰퍼샌드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 놨죠. 기준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요 새롭게 만들어둔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 있는 두 번째 발주일도 가져올 수 있고 요 내용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콤마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일은 그대로 자기 걸 가져오는 거고, 일을 가져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로 끌고 왔는데요. 숫자로 끌고 온 내용은 이게 셀 서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바꾸시면, 자, 제대로 된 값이 가져오죠. 발주처가 A면서 화장지인 것인 2018년 10월 1일, 발주일이 2028년 10월 1일이다. 자, 이 vlookup에 이 기준점을 변형을 주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왕 한 김에 vlookup을 한 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주처는 A, B, C, D로 되어 있고요. 내가 가져올 기준값은 상군 A, 상군 B로 되어 있으면 이때 이제 미드 함수를 활용을 해서요. 자, vlookup에 미드 함수를 중첩을 시키는 거죠. 자, 미드 함수가 이제 문자 추출 함수잖아요. 얘의 세 번째의 시작 위치죠. 세 번째 한 개를 가져 추출해라. 그리고 요게 이제 기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조 범위가 되는 거죠. 참조 범위. 자, 발주처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값을 가져올 수 있죠. 예, 절대 참조로 범위를 놓고요. 이렇게 두 번째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내가 가져와야 될 기준값을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미드 함수를 활용을 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추출한 값과 일치시켜서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vlookup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함수를 계속 익히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중첩하는 걸 통해서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논리 함수에는 if, and, or, if 에러가 있는데요. if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참 많이 쓰죠. if 조건식 참 거짓. 참일 때 조건에 대해서 참일 때 참값을 가져오고 거짓 때 거짓값을 가져오고, 이 거짓 부분에 if를 중첩해서 다중 조건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and 같은 경우는 조건 1, 조건 2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true고요. 아니면 false죠. 그러니까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맞아야 되는 거죠. 참이어야지만이 참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자, 이에 반해서 O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건이라도 맞으면 true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자, if 에러는 오류 무시 함수라고 하는데, 저는 기존 수식에다가 이제 변환할 값을 이용하는 거죠. 자, 변환할 값은 뭐 공백을 하기 위해서는 쌍따옴표로 이용하거나 0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조건식 참거짓이죠. 참 이 예문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자, if는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자, 문자는 쌍따옴표를 주죠.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다. 자, 얘는 67이니까 불합격이고요. 쭉 보시면 80이니까 합격이고 93 불합격. 여기 보시면 비교 연산자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연산자 시간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가 있으니까요. 같이 활용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수미양가.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중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는 90점 이상, 우는 80점 이상, 미는 70점 이상, 양은 60점 이상, 나머지는 이제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는 평균이 90점 이상, 자, 90점 이상이면 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if를 중첩시키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식 입력줄에서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옆으로 붙여넣기 하면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일 때는 우가 되고요. 70점 이상일 때는 미가 되죠. 그리고 60점 이상일 때는 양이 되고요. 자,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로를 닫을 때 몇 개를 닫아야 할지 헷갈리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if가 몇 개인지 알면 쉽게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그래서 가로를 4개. 하나 더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자, 70점 미만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되겠고요. 자, 80점 이상이니까 우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중첩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 조건식을 여러 가지로 뭐 다른 함수를 중첩을 한다든지 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AND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목이 60점 이상 통과. 자, 전 과목이라고 하면 요 세 과목을 다 일컫는 거겠죠. AND 함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60점 이상이니까 얘가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얘도 뭐 동일합니다. 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참조 범위만. 자, 이게 B10인데 얘를 갖다가 C10으로 바꾸고 이 참조값만 D10으로 바꾸면, 자, AND 함수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일치해야지만 이 참값을 가져오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60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고요. 쭉 드래그 해보시면 얘는 전부 다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true가 가져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true, 얘는 엑셀 실무가 50점이기 때문에 false가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거짓은 공백 처리하고 60점 이상은 통과라고 표현을 해줘라는 거니까 여기에다 if 함수를 곁들여서 얘가 맞다고 하면 통과가 되겠죠. 통과. 자, 그러면 이 AND 함수 부분이 조건식이 되고요. 여기에 참값이 되는 거고, 거짓값에 공백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true인 값들만 통과가 되겠죠. 자, 옆에서는 OR 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R 함수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true가 되죠. 자, 점수 중 하나라도 60점 이하면 과락, 거짓은 공백으로 처리해라. 일단 OR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 함수 60점 이하. 자, 동일하게 60점 이하. 아까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일단은 다 설정을 해줘야겠죠. 얘는 C20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D10이 되겠죠. D10. 자, 오함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true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보시면, 자, 요 엑셀과 좋아요라는 이 사람이 true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false가 되죠. 그래서 60점 이하면 과락, 자, 60점 이하면 과락, if는 과락, 나머지는 공백이 되겠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조건식 참거짓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거짓값에 if를 중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합구를 했을 경우에 조건식 참거짓으로 가져와서 합격 불합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점을 수음이한가로 했는데 이 부분을 함수를 중첩을 시켜서 수음이한가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함수를 중첩시켰고요. 자, AND는 조건 1, 조건 2가 모두 만족해야지만이 true 값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전 과목이 60점 이상 통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ND 함수를 이용을 해서 if 함수를 중첩을 해서 통과와 공백을 처리를 했고요. 자, 이 과락 같은 경우에는 점수 중 하나라도 60점 이하면 과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OR 함수를 활용을 해서 OR는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이기 때문에 그 OR 함수를 활용을 해서 과락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if error 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rro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뭐 단가를 넣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지만 지금 0을 나눈 값으로 해서 오류가 돼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if 함수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가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오고 나머진 0. 잘못했네요. 이 부분이 아니고, 자, 이 단가 부분이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오고 공백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누기를 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div 오류값이 보이지가 않죠. if 함수를 활용을 해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to 부분이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오고 공백이 아니면 이 u5에서 u10을 나눠라 라는 내용이죠. 단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비중이 나오게 됐죠.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if error를 이용해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놓고요. 자, 이 상태였는데, 자, 여기에 if error를 활용을 해서
0을 표기하고 싶으면 0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공백 처리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존 수식을 감싸고 변환한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공백으로 해서 보기 좋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0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빼기 기호로 해서 자, 지금 빼기 기호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줘야겠네요. 이렇게 빼기 기호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변환할 값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if erro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 값을 갖다가 안 보이게끔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물론 아까 뭐 if 함수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if error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손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